무뚝뚝한 자식. 너 싫어해? 지금 자, 봅시다 1번. 대부분 한번 봐봐. 자, 그러면 아연판을 묽은 염산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이거 빠르게 네 문제 풀고 넘어갈 거야. 저번 시간에 다 대략 설명했던 거고 못 본 사람들은 유튜브 봤을 겁니다. 지금 이게 금속이지, 그지? 금속과 쓰세요. 금속과 뭐야? 글씨가 왜 이래? 그죠? 선생님 몇 페이지예요? 40이 아니라 225페이지. 금속이랑 산이죠, 산. 금속과 산의 반응이니까 유형은 1번입니다. 유형 1번. 연습하기에서 유형 1번이고 현재 지금 묽은 염산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연판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어야죠, 그죠? 그려볼게. 지금 현재 묽은 염산 HCl 수용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아쿠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액이라서 얘네가 쪼개질 텐데 어떻게 쪼개지니?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쪼개지죠.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요 안에 지금 시작했어? 그럼 요 안에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안에 가득가득 존재를 할 텐데 자 봐. 그 상황에서 누가 들어오는 거야? 아연판이 들어오는 거야. 그치? 금속이 아연이 들어오게 되고 아연은 한쪽 면에서 녹아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 면에서 아연이 녹아져서 나오는데 요 녹아져서 나올 때는 얘가 양이온으로 나온다고 했고 아연이 양이온이 될 때는 ZN에서 ZN E 플러스가 된다고 이거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했어. 그치? 이거 외울 거야. 그치? 외울 거지? 그 다음에 얘가 중성이었다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전자를 여기다 놓고 나온다고 영상에서도 내가 계속 설명했어. 그런 다음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 이 전자를 먹어야 되는데 얘는 전자를 하나밖에 못 먹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몇 명 필요한 거예요? 두 마리가 필요한데 운명 공동체인 얘도 두 마리가 필요하다고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얘가 두 마리가 생겼으니까 이 전자를 먹겠죠. 얘는 수출되는 애가 아니잖아. 왜냐면 유형 1번이니까 금속과 금속 0이었으면 수출이 됐을 텐데 금속과 산이기 때문에 이 수소 기체가 어떻게 돼? 서진아 무슨 기체로 날아가니? 수소 기체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1번 아연은 산화된다 그랬어. 볼까? 아연이 원래는 이제는 그 반응식을 안 써도 됩니다. 아연은 원래 중성이었다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이 돼버렸으니까 산화된 게 맞고요. 지금 틀리고 오르는 거니까. 2번 수소 이온은 환원된다. 얘들아 아연이랑 수소랑 반응하는데 아연이 산화되면 수소는 환원돼야 되는 게 맞지. 산화환원의 동시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맞고. 아연판의 질량은 점점 감소한다. 얘들아 원래는 아연판이 이만큼 있다가 한쪽 면에서 녹아져서 나오면 이렇게 아연판이 없어지는 거야. 계속 이렇게 아연판이 계속 없어져. 그러니까 아연판의 질량은 계속 지금 감소해야 되는 게 맞아요. 4번 염화 이온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이 녀석 뭐라 그랬죠? 범죄자, 방광자잖아. 방관자. 그죠? 근데 그 이름 바꿨다 그랬지? 구경꾼으로. 그래서 이 구경꾼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액의 양이온 수는 점점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하나의 이온이 국물 안에 들어갈 때 두 개의 이온이 바깥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잃고 하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온 수는 점점 감소해야 되는 게 맞죠. 이거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으니까 갑니다. 이거 그냥 유형 1번이잖아. 전형적인 유형 1번. 그냥 유형 1번. 전형적인 유형 1번. 전형적인. 그래서 1번은 없습니다. 끝났다. 2번 가자. 2번 보시면 그겁니다. 자 보자. 다음은 구리와 흐르는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산화환원을 좀 찾아볼까요? 얘를 보자. 얘는 원래 산소가 있었다가 넘어가니까 산소를 잃어버렸지? 그럼 우리가 그걸 환원이라고 한다. 산소를 잃어버리는 게 환원이니까. 그래서 얘가 환원이고. 그 다음에 요거 보자. 수소. H2는 원래 산소가 없다가 넘어가니까 산소가 생겨버렸죠? 그럼 얘는 산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구리랑 질산음이 만난 유형 2번이에요, 얘들아. 그지? 구리랑 질산음이 만난 유형 2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산화환원 연습하기 영상을 봤다면
이 녀석이 구경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질산 NO3가 구경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 NO3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이온을 떼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알려주는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을 구경꾼 빼고 쓰자. 구경꾼 빼고. 그러면 구리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은이 나오는데 얘는 양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금속이 뭐야? 금속염은 뭐야? 수원아, 게임하냐? 이 은이 원래 플러스로 존재를 했는데 여기 있는 질산 때문에 자기 본 모습이 안 보였다 그랬어. 그런 다음에 구리도 여기 질산이라는 요 구경꾼을 빼버리면 구리 2 플러스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개의 은이 그냥 내려오게 됩니다. 자 봅시다. 기억 가에서 산화구리는 산화된다. 가에서 산화구리는 얘는 산화된다 그랬어. 아니죠. 환원되는 거지? 기억 아니고 니은. 나에서 구리는 산화된다. 나에서 구리는 얘들아 원래 산화수가 몇이야? 호단수니까 빵이지. 빵에서 산화수가 몇 됐어? 2 플러스가 됐죠. 증가했지. 그러니까 산화되는 게 맞지. 니은 맞고. 나에서 구리 원자기가 발생할 때 이동한 전자는 두 개다. 얘들아 나에서 구리가 전자를 몇 개 잃었어요. 두 개 잃게 된 거지. 그럼 이동한 전자도 몇 개인 거야? 두 개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동한 전자가 두 개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넘어갑시다. 요 고난도라서 지금 하는 거고요. 저번 우리 계속 연습했던 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실험을 하나 하는데요. 보세요. 학교에서 실험한 적 있어? 학교에서? 과탐실 말고. 과탐실도 뭐 만들기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죠. 아니야? 이번에 과탐실 교과 우수상 받았던데. 우리가 잘하시더라고요. 이거 실험하면 애들이 재미없어합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그림을 철판에다가, 철이니까 여기다가 F2라고 쓰면 됩니다. 철판에다가 유선펜으로 하트 모양을 그린다. 쓸데없는 짓 한 거죠. 황상구리 수용액, 황상구리 수용액이죠. 황상구리 수용액은 CuSO4입니다. 얘 수용액에 담근데 유형 2번이잖아. 금속과 금속 염해반, 그지? 그럼 수용액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네 두 개가 쪼개져가지고 요 안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럼 요것도 그냥 빠르게 그림 그릴게. 잘 봐. 니네도 그려. 나는 연습을 하는데 니네 연습이 안 되잖아. 보세요. 구리 2 플러스랑 SO4 2-가 이 국물 안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철판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가 F2가 되고, 철판은 한쪽에서 녹아져서 나오는데요. 얘는 F2 2 플러스로 나올 겁니다. 뭐 3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2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2 플러스로 하면 됩니다. 그것까지 물어보면은 양아치니까. 그리고 이 철이 전자 두 개를 놓고 나오겠죠. 여기다가 얌전하게 막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 누가 먹어? 이걸 구리 2 플러스가 먹는데, 구리는 두 개의 전자를 먹을 수 있는 능력자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전자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썼던 것처럼 앞에다가 빨간색으로 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얘는 이제 유형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쪽 한쪽 면에서 석출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리 석출이 된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기억, 철은 산화되고 구리 이온은 환원된다 그랬어. 볼까? F2가 철이 원래 중성이었다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면서 F2 플러스가 됐지. 그러니까 얘가 뭐 되는 거야? 산화되는 거고. 그러면 산화환원의 동시성으로 인해서 나머지 하나는 환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철은 산화되고 구리는 맞네요. 맞아요. 이 철판의 질량은 감소한다 그랬는데 지금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원자량 우리 어머니 어제 배웠는데.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으로 보셔도 돼요. 밑줄 치시고 여기다가 비례한다. 질량에다가 비례한다. 써도 돼요. 근데 지금 그 질량이 누가 크다는 거냐면, 빨리 할게요. 오늘 학기 있어서 구리랑 철 중에 구리가 크다라고 이렇게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 철이 잘 들어봐. 철이 요 판에서 하나가 이렇게 빠져서 나올 때 구리가 하나 붙지. 맞지? 오케이. 다 끄덕거리네. 철이 하나가 빠질 때 구리가 하나 붙는단 말이야. 근데 철의 질량이 작아요. 그냥 아무 숫자나 넣어볼게. 여기다가 질량 1 넣고 여기다 질량 2 넣으면 1이라는 게 빠질 때 2라는 게 들어오잖아. 맞니? 질량 1짜리가 하나 빠지고 질량 2짜리가 한 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질량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그지? 잘했어. 그래서 질량은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증가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고.
이거 수용액의 전체 이온수는 증가한다. 얘들아 일단 전체 이온수에다가 밑줄 치시고 이 전체 이온수는 양이온수 더하기 음이온수입니다. 쓰세요. 양이온수에다가 음이온수를 더하면 이게 전체 이온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음이온수는 구경꾼 이온이잖아. 구경꾼 이온은 아무것도 안 해서 싸가지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변한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전체 이온수는 누구한테만 영향을 받는 거야? 양이온수한테만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래 앞에 봐봐. 여기 앞에 양이온이 원래 얘만 있다가 얘가 들어가고 얘가 나오죠. 그런데 원래 얘가 있을 때 양이온 몇 개인 거야 지금? 한 개 보이죠? 그런데 얘 들어가고 얘 나오면 그래도 양이온 몇 개야? 한 개지. 그러면 양이온수가 일정하니까 전체 이온수도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증가하는 거 틀린 겁니다. 디귿이 아닌 거죠. 1번이 돼요. 넘어갑니다. 저 화학 특강 할 때 마지막 파트 영상이 안 찍힌 줄 알았는데 누가 박수 쳤는데? 너지? 내가 영상 1시간 넘는 영상 찍어놨다가 안 찍혔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게 연병 떨어져요. 나 혼자 다시 찍어야 되는데 나 놀리네. 그렇지. 4번 마지막 이제 반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응성에 대한 거 여기다가 좀 정리만 한번 하고요. 한번 해볼게요. 빨리 하자. 자, 반응성이라는 거. 반응성이라는 거. 반응성은요, 잘 봐. 얘들아, 반응성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습니다. 금속, 이거 정리해 옆에다가 금속 P라는 거랑 정리해놓으세요. 금속 Q라고 하는 금속이 있는데 만약에 반응성이 금속 P가 더 좋다고 해보자. 반응성이 더 좋은 녀석, 반응성이라는 게 뭔지 얘기해 줄 겁니다. 반응성이 더 좋은 녀석은 산화가 굉장히 잘 돼요. 산화구. 근데 반대로 반응성이 안 좋은 금속 Q는 석출이 잘 됩니다. 석출. 지훈이랑 효주도 적으면 돼. 반응성이 좋은 금속은 산화가 잘 되고요. 반응성이 약한 금속은 석출이 잘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속 R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산을 보자. 산. 금속 R이랑 산이랑 만나는 유형 첫 번째고 얘는 금속이랑 금속염이 만나는 유형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유형 첫 번째인 금속과 산이 만나는 반응에서 만약에 금속 R이 반응성이 더 좋다면 똑같아. 얘는 뭐가 잘 되고 얘는 산화가 잘 되는 거야. 산화가 잘 되고 이 녀석은 뭐가 잘 되고 여기는 석출이 되진 않죠? 산이 만났으니까 수소기체 발생이 잘 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보자. 그림과 같이 묽은 염산에 금속 A와 B를 각각 넣었더니 금속의 A 표면에서만 기체가 발생했다. 일단 산과 금속의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기체는 분명히 수소 기체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보세요. 금속 A랑 지금 산이죠. 산 중에 누가 반응성이 좋냐면 현재 지금 이 산이 수소 기체를 발생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쪽이 수소 기체 발생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반응성은 얘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됐죠? 요거 파악을 해야 되고 나를 보세요. 나는 이제 똑같은 묽은 염산인데 금속 A가 아니라 금속 B로 바뀌었어. 금속 B와 염산의 반응이죠. 근데 여기서는 기체가 발생 안 했다는 건 얘가 수소 기체가 발생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반응성이 반대로 산이 더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좀 합쳐보자. 얘를 좀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A의 반응성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산의 반응성이 좋고 그 다음에 B의 반응성이 제일 안 좋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올수록 산화가 잘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잘 된다? 석출 또는 수소기체 발생이 잘 된다. 그러면 기억을 볼 수 있죠. 기억. 금속 A는 금속 B보다 산화되기 쉽다. 금속 A랑 금속 B 중에 A의 반응성이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럼 A가 산화되기가 쉽죠. 그럼 금속 A가 산화되기 쉽다. 맞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반응성. 문제풀이반에서 했지, 그치? 문제풀이반에서 몇 번 했으니까. 니은 가에서 금속 A는 산화제다. 은하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가 잘 된다며. 얘들아 산화되는 녀석은 무슨 제야? 환원제야. A가 가에서 산화되니까 얘는 환원제가 돼야 돼. 환원제가. 그러니까 니는 아예 틀린 겁니다. 고쳐. 환원제로 고치시고. 디귿 가에서 금속 A가 잃은 총 전자수와 양이온이 얻은 총 전자수는 같다. 형광펜 색칠하시고요. 디귿에다가 항상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어떤 산화환원 반응에서는요. 누군가가 전자를 100개 잃었으면 누군가는 전자를 100개 얻어야 되는 거야. 내가 10,000원을 벌면 누군가는 10,000원을 잃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한 비유죠. 다시. 몰라? 그냥 어떤 물질이 전자를 100개를 잃으면 어떤 물질은 전자를 100개를 얻는 거야. 알겠지? 산화환원 반응은 무조건이에요. 100%. 어떤 것도 안 돼요. 알겠지? 무조건이야. 무조건. 요게 화, 원, 사단원에서 나온다. 이거 주인. 그치? 그래서 4번의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됐어. 이렇게 했고 잠깐 이따가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틀린 거 한 명씩 보면서 다 봐줄 거고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오늘 선과 연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필기 빠르게 좀 하자 얘들아. 산이라고 하는 거 여기 밑에 공간 많잖아요. 그지? 거기다가 특징을 다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좀 빠르게 해주시면 돼. 아 맞다 없지. 아유 나연아 어디 갔다 버렸냐. 저도 없는데. 누구? 저요. 너 어제 줬잖아. 먼저. 근데 어떤 기억이 안 와 나 진짜 뒤에 나연이 줘. 나요. 야이씨 너 그럴 거면 내가 5개 뽑아놨어. 야이씨 너만 3번째야. 얘들아 산 봐봐. 산은 영어로 엑시드라고 부릅니다. 산 영어로 엑시드라고 부릅니다. 엑시드. 산은 영어로 엑시드라고 부르고 이 산의 정의는 뭐냐면 잘 적어. 엄청 중요한 단어를 쓸 겁니다. 수용액이라는 단어를 쓸 거야. 수용액에서 저거 빠르게 한다. 또 낼게요. 수용액에서 H 플러스라고 하는 이 녀석의 이름은 수소이온입니다. 수소이온을 이온화하는 물질. 빠르게 가자. 빠르게. 이게 산입니다. 산. 다시 산은 수용액에서 H 플러스라는 이 수소이온을 이온화하는 물질입니다. 얘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산은 그러면 봐봐. 어쨌든 수소 이온을 이온화해서 수용액에다가 가득가득 담아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H라는 수소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그냥 일반화해서 알파벳 A를 써서 HA가 산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얘네가 물에 녹잖아. 그럼 잘 봐. H가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예요. 항상 수소가 플러스입니다. 항상 수소가 플러스고 옆에 있는 다른 녀석은 마이너스인데 얘네가 물에 들어가면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갈라지면서 둥둥 떠다닌다. 그러면 어때? 이 HA가 물에 들어갔더니 H 플러스를 내놓았죠. 그러면 이 물질을 뭐라고 부르는 거다? 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산이에요. 네. 들어와. 지금 시작했어. 아니고 한 20분 전에 시작했는데 봐봐. HA라고 하는 물질이 수용액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수용액에 들어가서 H 플러스를 내어놓았죠. 이온화를 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모든 산들은 요 녀석 때문에 똑같은 성질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건 공통적으로 H 플러스를 이온화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성질이 있다 볼 거고 나는 이거를 공통성이라고 얘기해요. 공통성. 근데 산마다 조금씩의 다른 차이점이 좀 있겠죠. 산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음이온이 그 차이를 만든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는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하는 거는 H 플러스고 산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게 하는 건 A 마이너스 음이온이라는 얘기야. 특이성.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자 그러면 밑에 요 예시를 좀 선생님이 써줄게. 산에 뭐가 있냐면 쓰세요.
HCl 염산입니다. 염산이고 그다음에 HNO3 이거 질산입니다. 그다음에 H2SO4 이거 황산이고요. 그다음에 좀 길어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됐지? 이따가 어차피 연습하기 선생님도 줄 거거든요. 그건 오늘 같이 할 겁니다. 거기다가 한번 이름 써놨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먼저 보세요. 얘들아 염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온화 되는 거야. H+. 얘가 떨어져 나옵니다. 얘가 떨어져 나와. H+가. 얘는 마이너스겠지. 질산 같은 경우는 이 수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NO3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낄 거고요. H2SO4라고 하는 황산은 맨 앞에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데 잘 봐. 여기 수소가 몇 개 붙어 있니? 2개 붙어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한 마리 녹으면 그 수용액인 H+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H2SO4 전체적으로 한 마리가 녹으면 그 속에는 H가 플러스가 2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뭐라 적을 거냐면 선생님이 좀 써줄게. 봐봐. 얘가 한 마리 녹잖아. 그러면 H 플러스는 2마리가 있고 SO4 E-는 한 마리가 생기는 거야. 요걸 어디서 할 거냐면 우리 뒤에 중화 반응에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러면 요 SO4는 전체적으로 E-가 돼야 되고 여기는 아세트산은요 좀 특이하게 뒤에 있는 수소가 빠져요. 맨 뒤에 있는 수소가.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가 빠지게 되고 여기 CH3, COO-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음이온을 뒤에 써주는 게 정상이에요, 화학에서. 근데 특이하게도 예외적으로 음이온이 좀 길면 그건 앞에다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거 2개를 여기를 갈릴 거거든요. 갈릴 건데 앞에 있는 거 먹으면 되죠. 뒤에 있는 건 먹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거랑 먹어도 되는 걸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먹으면 죽는 애들을 산성이 좀 강하다 그래서 강산 불러요. 여기는 산성이 좀 약하다 그래서 약산 부릅니다. 여기 있는 아세트산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식초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약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 선생님이 특징을 적을 건데 너희는 공간이 밑에 많죠, 그죠? 밑에다가 적으시면 되고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좀 적을게요. 산성 특징 이제부터 산이라는 물질의 성질을 볼 건데 왜 얘네가 똑같은 성질이 나타나냐? 얘 때문이지, 얘 때문에. 공통성 때문에. 그럼 1번부터 보자. 첫 번째, 일단 전류가 흐른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전류가 잘 흐른다, 나쁘게 잘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전류가 흐르는 거야. 잘 흐르든 안 흐르든 전류가 일단 흐른다고. 흐르는 거. 얘가 왜 전류가 흐르냐면 봐봐. 비커에다가 선생님이 HCl 수용액을 넣을 거야. 이게 AQ러스입니다. 원래 AQ러스라는 수용액의 의미인데요. 그냥 나는 아쿠아라고 부를게요. 물에 들어갔다 해서. HCl 현재 물에 녹은 상태야. 그럼 여기에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가득가득 존재를 하겠지. 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테니까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과 플러스 극을 연결을 해서 도선을 꽂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짧은 게 마이너스죠. 긴 게 플러스입니다. 긴 게 플러스. 얘들아 여기 있는 H 플러스는 양이온이지. 그럼 무슨 극을 따라서 이동하겠니? 마이너스 극을 따라서 이동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해요. 얘는 음이온이죠. Cl 마이너스니까. 얘는 무슨 극을 따라서 이동하겠어? 플러스 극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 전류가 그래서 흐르는 거야. 양이온과 음이온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을 했고요. 여기다가 내가 뭘 할 거냐면 한쪽에다가 전구를 딱 달아줄 거야. 전구 이렇게 그려요.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구에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불 들어오겠죠? 불이 들어온다는 거. 이렇게 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2개로 나눌 겁니다. 만약에 이 전구가 빛이 졸라리 잘 들어와요. 그러면 뭐야? 아, 우민아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배터리가 없으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근데 얘기를 안 했어요? 해놓고 자, 아무튼 요 전구에 빛이 엄청 잘 들어오면
여기에 강산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세 가지가 중에 하나가 녹아져 있는 거야. 알겠지? 왜냐하면 산이 강하면 이온이 많다는 얘기 뒤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심화로. 귀여워. 자, 봐봐. 여기 강산입니다. 얘 강산을 녹인 거고요. 불이 수리니처럼. 그럼 이제 약산인 거지. 약산 이렇게 들어옵니다. 약산 들어온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자, 두 번째 특징을 봐줄게요. 두 번째 특징 엄청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얘들아, 산이 이건 외우는 거야. 금속과 만나게 되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이거 방금 했던 거 아니야? 산화반응에서? 산과 금속이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건 방금 했던 거야. 예를 들어줄게요. 이런 겁니다. HCl이 말입니다. HCl이 금속이라는 요 뭐라고 할까? 아이언이라고 할까? 아이언과 만나죠. ZN입니다. 아이언과 만나게 되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ZnCl2라는 염이 생기는데요. 여기 앞에 E 붙이면 됩니다. 여기 E 됐다. E 붙이면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H가 플러스로 떼어서 나오겠죠. 옆에 있는 Cl은 마이너스일 테고,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H 플러스가 두 개 뭉쳐져서 H2 나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나간다는 공식인데, 요거는 어차피 우리 뒤에 산화하는 반응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야. 이제 두 번째 똑같이 적으세요. 두 개의 HCl이 구리랑 만나잖아요. 그러면 구리도 금속이지. 그러면 HCl은 산이잖아. 산과 금속 만났으니까 무슨 기체가 나와야 됩니까? 수소기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틀렸어요. 모든 금속이랑 반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소기체를 다 내는 게 아니야. 총 5가지.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5가지는 수소기체를 내지 않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좀 해드릴게. 정리합시다. 얘네처럼 반응 안 하는 금속들, 반응 안 하는 금속 5가지 얘기해 줄게요. 일단 지금 본 것처럼 구리, 그리고 수은, 그리고 은, 그냥 은이야 얘는. 그리고 백금, 플래티넘이야. 그 다음에 금, 이렇게 AU입니다. 이거 AU.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 총 5가지는 절대로 산이랑 만나서 수소기체를 안 내놓는다. 얘들아. 알겠지? 여기 있죠? 구리, 수은, 백금, 금. 됐죠? 구리, 수은, 백금, 금. 그러면 이 두 번째 특징이 된 거고요. 여기다가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적자. 이 H2는 불을 가까이 하잖아. 그렇게 되면 퍽 소리가 나면서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H2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연성 물질이다라고 불러요. 가연성 물질. H2는 가연성 물질이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산이라는 녀석이 탄산칼슘과 만나잖아. 탄산칼슘과 만나게 되면 얘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뿔뿔뿔뿔 하고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뿔뿔뿔뿔 하고 나와요. 예를 좀 들어줄게요. 산을 나는 염산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탄산칼슘은 어떻게 쓰냐면 칼슘에다가 탄산만 딱 붙이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상황에서 뭐가 나온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데, 잘 들어라. 얘가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가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 선생님이 H는 플러스로 쪼개질 거고 Cl 마이너스로 쪼개질 겁니다. CO3 탄산칼슘은 칼슘 2 플러스와 CO3 2 마이너스로 쪼개질 텐데, 얘네가 반응하자면 항상 파트너를 바꿔요. 누구를 바꾼다고? 파트너를 바꿔. 원래는 요 수소 양이온이 염소 음이온이랑 반응을 만나 있었잖아. 근데 이제 음이온을 다른 애로 파트너를 바꿔버린다. 알겠지? 그럼 HCl이 아니라 이제는 얘랑 만나는 게 아니라 얘랑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곧바로 CO2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H2CO3가 나오게 되고 앞에다가 개수 2를 붙여줘야 그럼 맞겠죠.
그러면 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얘랑 만났으니까 남은 얘랑 만나야겠지. 그러면서 파트너를 바꿔서 결국에 여기에 CaCl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금 보여요? 산과 탄산칼슘이 만났는데 이산화탄소가 안 나왔잖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여기를 이산화탄소로 적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가 한 번 더 갈라져요. 한 번 더 갈라져. 어떻게 갈라져? 물과 이산화탄소로 갈라져요. 그러면 사실 산과 탄산칼슘이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틀린 바가 없죠.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좀 적을게. 얘는 이산화탄소는 뭐 하는 녀석이냐면 얘는 불을 꺼요. 불을 꺼. 그리고 적으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세요. 네 번째 특징을 좀 볼까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보자. 네 번째 특징 저기다 적을게요, 선생님이. 네 번째 특징이에요. 네 번째 특징. 얘는 먹으면 쉬어요. 신맛이 나요. 지금 했던 거랑 되게 볼품 없죠? 아세트산, 식초의 주성분이라고 했어. 식초도 먹으면 신미다. 레몬도 산성이에요. 레몬도 먹으면 신미다. 그래서 신맛이 납니다. 이게 네 번째고요. 5번째는 지시약 색변화입니다. 지시약의 색변화. 자, 지시약이라는 게 뭐냐면 봐봐. 내가 어떤 용액을 들고 있는데요. 이 용액이 산성인지 아니면 이따가 배울 염기성인지 아니면 그 둘도 아닌 딱 중간 중성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지시약이라는 걸 한두 방울 떨어뜨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색깔이 바뀌어. 산성일 때 색깔과 염기성일 때 색깔과 중성일 때 색깔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액의 액성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시약의 색 변화를 통해 얘는 산성이에요, 얘는 염기성이에요, 또는 얘는 중성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색 변화를 볼 겁니다. 아니 헷갈리는데 여기 이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먼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들어봤죠. 쓰세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놀프탈레인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야. 페놀프탈레인을 넣으면 이 산성은 무색이에요. 무색. 색의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라고 하는 지시약도 있습니다. 처음 들을 거예요. 메틸 오렌지라고 하는 지시약을 산성에다가 넣으면 걔의 색깔은 빨간색, 붉은색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브롬트 블루라고 하는 BTB 용액이 있어요. 이 BTB 용액을 산성에다가 넣으면 얘는 노란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시죠. 여기에 팔레트가 있고요. 내가 여기다가 현재 BTB 용액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릴 건데 얘를 X라고 그냥 둡시다. 모르는 물체. 근데 여기에 색깔이 어떻게 변했냐면 X를 떨어뜨렸을 때 갑자기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걸 통해 X는 뭐다? 산성 물질이구나. 산성을 띠는 물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럼 이렇게 하면서 사이 끝났고 연기까지 하고 잠깐 쉴 겁니다. 연기는 뭐 그냥 5분이면 끝나요. 아직도 넘어가지 마시고요. 저기 밑에 있는 그림이 하나 나올 겁니다. 선생님 여기에 그림이. 봐봐. 지금 염산 수용액이 나왔고요. 묽은 황산 수용액이 나왔는데 염산의 화학식을 쓸 수 있어야 돼서 HCl. 요거 황산이죠. 황산은 H 2개의 황산 이렇게 있는 게 묽은 황산입니다. 얘를 묽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둘 다 강산이라서 그냥 생 염산과 생 황산을 쓰면 너무 위험해요. 유리도 녹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묽혀야 됩니다. 중유수를 넣어서. 나도 이걸 많이 쓴 적은 없는데 냄새
대학교 이제 과학 계열로 가잖아. 그러면 매주 한 2번 정도는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앞에서 실험 설명을 막 해요. 우리가 오늘 할 실험은 어떤 실험이며 어떤 이론을 가지고 실험을 할 겁니다. PPT를 준비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쭉 해. 그럼 그 과학 계열 쪽이 돈을 더 많이 내요. 그 등록금을. 왜냐하면 실험하는 약값 그리고 그 수도세 뭐 이런 것들 있지. 시약하는 그 약값 있잖아.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도 더 많이 냈는데 실험을 2번이나 하기 때문에 시약이 엄청 많아야 돼. 너희 학교에도 시약실이 있니? 약품들 모아놓는 곳 없어? 이렇게 냉장고처럼? 있지? 있어. 지은이가 있대. 이게요 거기 들어가잖아. 수명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엄청 많이 나. 이것 때문에 이게 때문에. 이게 너무 강산이에요. 너무 강산이고 아무리 뚜껑을 닫아놔도 유리병에다가 닫아놔도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얘는 배달이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상자 3개에다가 딱 쌓여서 그 뽁뽁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와요. 이렇게 해서 택배 아저씨가 안 갖다 줍니다. 택배로 못 시켜요. 그 의료 계열 쪽에 종사하시는 그 약품 막 납품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직접 자기 차 타고 운전해서 갖다 주세요. 구하기는 쉽지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물질이거든요. 이게 왜 하는 거야? 아무튼 자, H는 플러스로 쪼개질 거고 C는 마이너스로 쪼개질 겁니다. 얘들아 그럼 잘 들어봐. 진짜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요놈 새끼가 한 마리가 녹으면 요 물 안에 한 마리가 녹으면 H 플러스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한 마리가 나오고 Cl 마이너스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한 마리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이세요? Cl 마이너스도 4마리 수소 이온도 4마리 있으니까 요놈 새끼 HCl은 몇 마리 녹았다? 4마리 녹았다 볼 수 있는 거라고. 황산 볼게요. 황산은 앞에 있는 H가 떨어져 나올 거고 SO4가 E-로 떨어져서 이렇게 덩어리째 나올 텐데 여기는 얘가 한 마리 녹으면 H2니까 H 플러스 몇 마리 나오고 2마리 나오고 SO4 E- 몇 마리 나오고 한 마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수소 이온 하나 둘 셋 4마리 황산 이온 2마리니까 H2SO4라고 하는 녀석이 몇 마리 녹아있다? 2마리가 녹아있다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우선이라고. 알겠지? 됐다. 문제에서 물어봐요. 황산 한 마리가 녹으면 H 플러스 수소 이온과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가 2대1이다라고 물어봐. 알겠니? 염산이 녹았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가 어떤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파악을 하시면 되고 바로 뒤에 염기로 들어가. 염기 뭐 5분이면 끝나요. 추워요? 담요를 갖고 왔어야지. 갖다 버린 거야. 그래. 좀 올려줄게. 쓸 없어서. 보자. 염기는 영어로 베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 B-A-S-E. 라고 하고 씁니다. 얘도 이번에 물에 녹아야 돼요. 똑같은 경향성으로 갈게. 수용액에서 이번에 무슨 이온이냐면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OH-를 이온화하는 물질입니다. 여기 OH-를 뭐라고 부른다?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있고요. 얘를 이제 아까처럼 얘기를 좀 해보면 BOH를 우리가 염기라고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화학, 그 일반 화학 대학교 과정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OH 보면 여기 OH 있네, 수산화 이온 있네, 염기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봐봐요. 얘가 쭉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지금 OH-죠.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 덩어리째가 지금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앞에 있는 B는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물에 녹으면 B 플러스랑 OH-를 내보낼 거고 모든 염기들은 다 이렇게 OH-라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염기들의 공통적인 성질은 얘가 결정하는 거야. 얘가 공통성이겠지. 그럼 B 플러스는 뭐겠어? 염기마다 조금씩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특이성을 이 B 플러스가 결정하는 거야. 됐지? 특이성.
됐어. 이게 염기의 기본 개요였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예시를 좀 써줄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쓰시고 앞에 나트륨 붙이면 돼. 수산화 칼륨. 수산화 쓰시고 앞에 칼륨 붙이면 돼. 수산화 바리움. 바륨 처음 들어보죠? BA입니다. 이름 개대충 지었어요. 바륨인데 얘는 OH2예요. 중요하고 아까 황산처럼이죠. 황산처럼. 황산은 H가 2개, 얘는 수산화가 2개. 그지?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봐봐. 여기는 뒤에 있는 OH-가 떨어져 나올 거고 OH-가 떨어져 나올 거고 OH-가 떨어져 나오는데 몇 개 떨어져? 2개 떨어진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되지? 됐어. 얘는 보여 안 보여? OH- 수산화이온이 안 보이죠? 근데도 염기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쨌든 어디에 들어가니? 물에 들어가죠. 그러면 얘가 누구랑 만난다는 거냐면 H2O랑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 자식이 물에 있는 수소 원자 한 개를 빼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NH3가 아니라 NH가 하나 더 붙어서 NH4가 되고 옆에 OH가 달랑달랑 걸어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 뒤에 있는 얘가 녹아서 나오면 염기가 되겠지. 그래서 암모니아도 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암모니아도 염기다. 내가 또 나눌게요. 이렇게 3개랑 1개로 나누면 여기 앞에는 먹으면 되시는 거 강염기입니다. 먹으면 죽어요. 이 뒤에 있는 건 먹어도 돼요. 약염기입니다. 약염기. 이게 홍어에 들어있어요. 홍어. 옛날에 엄마가 홍어 냄새가 막 나가지고 나한테 막 먹어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엄마한테 완전히 속았습니다. 엄마가 냄새는 난다고 하는데 냄새는 안 좋은데 맛은 있다는 거야. 맛있게 먹어. 김치랑 냄새가 독하잖아. 맡아봤어? 안 맡아봤어? 화장실 냄새나. 화장실 냄새. 그걸 먹으라는 거야. 이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지. 엄마가 먹어보래. 완전 속았어요.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 자, 아무튼 여기 먹으면 죽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면 약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우리가 그 성질을 좀 써야겠죠. 여기다 쓸게. 1번. 얘도 전류가 잘 흘러요. 잘 흐른다. 미안. 정정.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잘 흐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전류 흐른다. 왜냐하면 이 녀석도 똑같아요. 이 녀석도 여기에 지금 누가 녹아 있냐면 NaOH가 녹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이렇게 녹아 있는 상황에서 얘가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가득가득 존재를 하겠죠.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도선 연결해서 꽂아. 그럼 어떻게 돼? 양이온은 플러스극으로 가겠고 음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고, 여기다가 전류를 전구를 꽂아주면 이 전구에 빛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2개로 나누면 어떤 전구는 불이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전구는 불이 약하게 들어올 때가 있죠. 불이 강하게 들어오면 강염기를 녹였다는 겁니다. 불이 약하게 들어왔다는 건 약염기를 녹였다는 거예요. 약염기를. 좀 어려운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아까는 신맛이 났죠. 신맛. 이번에 쓴맛이 납니다. 쓴맛. 맛이 좀 써요. 홍어 존나 씁니다. 먹지 마세요. 3번째, 아까 금속 있잖아 얘들아. 산이 금속이랑 만나면 수소기체 나왔었죠. 보세요. 산이 연기가 금속과 만나고 탄산칼슘과 만나도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땡큐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금속이랑 만나서, 어떤 용액이 금속이랑 만나서 수소기체를 내놓았다면 그 용액은 무조건 산성인 거야. 염기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됐죠? 그 다음 4번째. 4번째는 미끌거립니다. 이게 뭘 성질이야, 그지? 미끌거립니다. 얘를 만지면 미끌거려요. 염기를 만지면 굉장히 미끌거립니다. 왜냐하면 염기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녹여요. 단백질을 녹인다. 단백질을 녹인 그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약 있죠. 사약이 염기성 물질이에요. 사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니? 우리 몸에 다 장기로 되어 있잖아. 그 장기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사약을 먹으면 안에 있는 그 장기가 이렇게 다 녹아서 죽는 거야. 굉장히 끔찍하지. 그러니까 이게 벌컥벌컥 먹잖아. 사약이 먹을 때 조금 덜 먹으려고 쏟으면서
사약해 먹고 이런 사약, 연기, 미끌거린다. 또 뭐도 있을까? 비누 만지면 왜 미끌거려? 우리 손에 있는 뭐를? 단백질을 녹여서 미끌거리는 거예요. 비누 자체가 미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마 남학생들은 해봤을 텐데 어릴 때 저기 아빠랑 목욕탕 가면 샴푸가 없어서 비누로 감았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 비누로 감게 되면 안 해봤으면 해봐. 머리가 빳빳해져요. 머리가 빳빳해져. 이거 여학생들한테 하면 여학생들이 다음날 전화 와서 선생님 저 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머리 크기 이만큼 빠졌어. 그러니까 이게 비누로 감아서 머리를 닦고 손으로 착 올려서 이렇게 넘기려고 그러잖아. 안 넘겨져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에 붙은 단백질, 머리카락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비누가 녹입니다. 연기라서. 그럼 머리카락끼리 붙거든요. 알겠지? 원래는 이 베이스가요. 베스입니다. 베스가 뭐야? BATH. 뭐야? 목욕하나 이거지, 그지? 이 베이스가 베스의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래서 이 NaOH가 비누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비누, 베이스 이렇게 연결되시면 됐고,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이거하고 잠깐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5번째는 뭐냐면 지시약입니다. 지시약 색변화. 왜 이래? 지시약 색변화. 자, 얘는 아까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었죠? 이제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인데 내가 풀네임 안 쓸게요. 붉리라고 쓸게요. 얘가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푸른색이든 파란색이든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은 내가 약자로 PP로 적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 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얘는 붉은색이 됩니다. 붉은색.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는 MO라고 적을 거야. MO, 메틸 오렌지. 메틸 오렌지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그 다음에 브롬투 블루라고 하는 BTB 용액 있죠? BTB 용액은 연기랑 만나면 파란색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시죠. 내가 여기다가 페놀프탈레인 몇 방울을 떨어뜨려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려 놓은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뭔지는 모르는 물질 Y를 떨어뜨렸는데 그 녀석의 색깔이 갑자기 페놀프탈레인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건 얘가 염기성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시약이 말이야 너무 많잖아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한판 정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 밑에 있죠? 지시약 한판 정리라고 해서 이거 한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이거 한 줄로 그냥 정리 끝낼게요. 선생님 따라 적으세요. 루, 말, 주, 노, 초, 하. 람보는 없습니다. 람보는 없다. 람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군인 영화거든요. 1편에서부터 5편까지 나오는 람보는 없어. 람보는 없어. 어디 갔어? 그러면 전쟁하러 갔어. 생각하시고 람보는 없어. 빠지노초 람보를 적으면 수업 시간에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지시약의 색변화인데요. 3개씩 끊어. 근데 겹쳐서 끊어. 이렇게 겹쳐서 여기 또 겹쳐가지고 또 끊고 하나씩 겹쳐가지고 딱 끊으세요. 이렇게. 맨 앞에 있는 게 페놀프탈레인의 지시약 색변화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메틸 오렌지에 대한 색변화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BTB에 대한 지시약 색변화입니다. 써드릴게. 보세요.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이랑 만나면 무색, 중성이랑 만나면 무색, 염기성이랑 만나면 무색입니다. 메틸 오렌지는 산성이랑 만나면 빨간색, 중성이랑 만나면 주황색, 염기성이랑 만나면 노란색을 띱니다. 똑같이 산중염, 산중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지. 으쌰. 뭐냐면 BTB 용액은 산성이랑 만나면 노란색, 중성이랑 만나면 초록색, 염기성이랑 만나면 파란색입니다. 너희가 외워야 되는 건 요건데요. 그 중에서도 요거를 좀 집중해서 좀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페놀프탈레인이 염기랑 만나면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염기랑 만나. 이렇게. 빨간색이. 요거는 니네가 좀 집중적으로 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제 화학 계열이나 과학 계열 쪽으로 갈 사람들은 그 지시하게 색 변화가 일어나는 원리를 좀 시간 날 때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저기 색특 쓰기 굉장히 좋아요. 색특 쓰기 굉장히 좋고 선생님한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갖다 주면 선생님이 써줄 거야. 이건 국룰이에요. 학교 선생님 국룰. 지시학 색 변화의 원리 알겠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면접에서 무조건 물어봐. 화학 계열 면접관이 3명이 이렇게 앉아있거든? 그래서 물어봐. 이주미 학생 혹시 지시학 색 변화가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그때 다시 람보는 어디 갔지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걸 이렇게 빨리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 면접에 물어봅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저는 설명을 못했죠. 왜? 그런 걸 안 찾아봤으니까. 근데 항상 이제 선생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나 얘기해줬던 건 그걸 무조건 찾아보라고 하고 학교 가서도 아직까지도 좀 채택에 되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쓰시면 좋아요. 다 쓰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얘기합시다. 저기 숙제 틀린 거 좀 보자. 지우 먼저 선생님 보자. 시작하자. 시작하자. 호진이 시간표 한번 봐봐. 네? 시간표 봐봐. 깐지가 나는군. 어우. 야, 월수금이 화수목이 힘든데? 화수목 아니야? 다리 찢게 돼 있는 거? 토요일에 나 토요일에 월사. 월수금이야? 그치? 나도 그거 쓴다. 지우가 대박이던데 지우가 다리 이만큼 있던데 얘 주말에 6시간 남던 만약에 뭐 할까 고민 중이에요. 공부! 잘하니까. 공부하면 되지. 프랑스가 호진쌤 많았는데? 아싸. 호진쌤 뭐 자, 넘어갑시다. 놀리는 재미. 넘어가서요 우리 어디 할 거냐면 여기 보면 심화개념, 오개념 푸시기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조금 이따 시간 남으면 할 거고요. 먼저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실험 2가지를 볼 겁니다.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요. 안 나오면 제가 머리에 똥 올리고 사칭호충 왔다 갔다 할게요. 영상 저거 지금 녹화되고 있거든. 진짜로 나올 거예요. 잘 봐. 지금 남정네 2명이 3명이 안 오고 있는데 그냥 학교 보세요. 직접 그려보면 주변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죠. 왜요? 너도 머리에 똥 올릴래? 자, 첫 번째 실험이 있고 두 번째 실험이 있는데 첫 번째 실험 먼저 확인합시다. 먼저 선과 연기를 확인하는 실험. 진짜 웃기게 먼저 하나? 준비가 방금 이렇게 연필을 떨어뜨렸어. 내가 손 이만큼 뻗는 거야. 근데 내가 봤는데 연필이 그냥 여기 이렇게 떨어지고 수건이 이렇게 벌어졌어. 운동신경이 똥이군. 자, 봐봐. 산행 확인. 처음 산행 확인할 건데요. 여러분 밑에 공간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적을 겁니다. 자, 보시죠. 먼저 뭐를 준비하냐? 보세요. 팔레트를 준비합니다. 팔레트. 뭔가를 올릴 수 있는 단단한 플라스틱 팔레트를 하나 딱 준비합니다. 팔레트를 준비해요. 자, 적으세요. 이거 그 팔레트. 첫 번째 실험 밑에다. 팔레트를 준비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빡빡한 종이를 올려놓을 겁니다. 빡빡한 종이를. 단단한 종이인 거야. 그냥 이런 종이를 말하는 거야. 이런 종이. 이런 종이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이 이름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인데 얘는 아주 빳빳한 종입니다. 빳빳한 종이.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극 연결하고 이쪽에다가 플러스 극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줄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이 중간에다가 내가 실을 하나 놓을 거야. 실을 하나 놓을 건데 얘는 무슨 실이냐면 염산에다가 적신실입니다. HCl을 적신 실을 이 빳빳한 종이 중간에다가 딱 놓을 거야. 그러면 봐봐. 이 실은 HCl에 적셔졌기 때문에 굉장히 흐물흐물할 테고 여기 HCl은 분명히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쪼개져가지고 이 실에 덕지덕지 붙어 있겠지. 그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실에 붙어서 덕지덕지 붙어 있을 겁니다. 그지?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전류를 흘려줄 거예요.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분명히 마이너스 극쪽으로 둘 중에 누가 이동할까? H. 플러스가 이동을 하겠지, 그지? 방금 중이랑 똑같았죠? H 플러스가 이동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극쪽으로는 Cl-가 이동을 할 거야.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그지? 하지만 요건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지금 얘 산이야, 연기야? 산이지. 산은 아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바꾼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붉게 되냐면 이쪽이 붉은색이 되겠지. 맞지? 왜? 산이 나타내는 그 성질은 누구 때문이야? 공통성인 얘 때문이잖아. H 플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H 플러스가 가는 쪽으로 푸른색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 이건 틀린 실험이에요. 여기까지 다 적어. 이건 틀린 실험이야. 틀린 실험. 이거는 안 되는 실험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딱 적어 놓으세요.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요, 빳빳해서 그래. 빳빳해서. 니네 그냥 일반적인 이 종이에다가 전류 흘려줄 수 있어요? 흘려줄 수가 없거든. 그러면 아무리 HCl을 적신 C이어도 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빳빳하게 되면은 전류가 안 흘러. 그러니까 이온들이 이동 자체를 못하는 거야. 이 시험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할 거냐면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전해질에다가 적실 겁니다. 전해질에 적실 건데, 이 전해질이라고 하는 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물질이야.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물질.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물질. 이게 전해질입니다. 종류는 두 종류밖에 안 나와요. 우리 교육과정에. 첫 번째는 질산 칼륨이 나옵니다. 질산 칼륨. 두 번째, 질산은이 전해질로 나와.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적신 다음 다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실험해보자고. 팔레트를 한 번 더 준비합니다. 팔레트를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KNO3 질산칼륨 있죠? 질산칼륨 요거를 외우기로 했어. 우리 저번 시간에 질산칼륨을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를 한 번 더 올려 놓으세요. 그럼 얘의 이름은 이제 KNO3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되겠죠. 그 상황에서 또 전류를 흘려줄 수 있게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연결을 한 상태에 아까처럼 동일한 HCl을 적신 C를 올려두면 요 C는 흐물흐물 거릴 거고, 요 C 모든 곳에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상황에서 전류를 빠바박 하고 흘려주면 이제서야 이온들이 이동을 해요. H 플러스는 양이온이죠. 그럼 얘를 어디로 이동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할 거고, Cl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쭉 적으세요. 그러면 H 플러스 때문에 산의 성질이 나타났으므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빨갛게 변하는 쪽은 어디인 거야? 여기 마이너스 극 쪽으로 빨갛게 되는 거야. H 플러스가 이동하는 쪽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100% 놓치는 게 있어. 애들이 한 명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뭐냐면 놓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얘랑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디에다가 적셨냐면 KNO3에다가 적셨어요. 얘도 수용이기 때문에 얘도 쪼개져.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쪼개져서 K 플러스도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NO3 마이너스도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포인트 잡을 수 있겠지. 근데 과학자들은, 우리는 알아. 우리는 왜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지는 알아요. 누구 때문에? H 플러스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 맞지? 배웠으니까. H 플러스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야, 이 종이가. 근데 그 당시 과학자들은 그걸 몰라. 몰랐기 때문에 한 번 더 실험을 해요. 왜? 지금 마이너스 극 쪽으로 붉은색이 되는데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이 두 종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극 쪽으로 붉은색이 되는 이유가 H 플러스 때문인지 K 플러스 때문인지 몰랐기 때문에 한 번 더 실험을 해.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지금 이 녀석을 우리가 적셔줬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이제 뭐를 적셔? 얘를 적시는 거야. 얘를. 오케이?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제는 사실 AG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는 거잖아. 이제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하는 이온이 H 플러스랑 K 플러스에서 H 플러스랑 누구로 바뀌어요? AG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도 무슨 색이 나타나? 붉은색이 나타난다는 건 누구 때문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야. H 플러스 때문에 마이너스 극적으로 붉은색이 된다는 게 확실해지는 거라고. 됐죠? 이것도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험이 이제 됐고요. 뒤에 페이지를 넘어가면 두 번째가 나옵니다. 얘는 첫 번째 실험의 두 번째야. 첫 번째 실험의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산을 확인했잖아. 그러면 염기를 확인해야 돼요. 바로 다음 페이지야. 이거 지금입니다. 특히 잘 해놓으세요. 오늘 이거 복습노트 바로 올려. 이제는 뭐 많이 안 적을 거고요. 여기다가 한 방에 실험을 끝낼게. 팔레트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종이를 둘 텐데 이제 이 종이가 뭐야? 빡빡한 종이가 아니라 전해질에다가 적실 겁니다. 그럼 무슨 전해질에다 적실까? A, G, N, O3의 적신. AG, NO3의 적신. 이번엔 푸른색이 아니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볼 겁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염기를 확인하겠다 이거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산을 확인하겠다 이거고. 알겠지? 그런 상황에서 뭐를? 중간에다가 이번에 염기에다가 적신실. 그럼 뭐에다가 적셔야 돼? HCl이 아니라 염기인 수산화 나트륨의 적신 이 실을 중간에다가 두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연결해서 전류를 빠바바바박 흘려줄 건데 지금 요 실에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을 거란 말이지. 됐죠? 그리고 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는 누가 덕지덕지 있어?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덕지덕지 있을 거 아니야? 전류를 지지직하고 흘려주면 마이너스 극쪽으로 양이온이 다 이동해. 근데 양이온은 총 두 종류죠. Na 플러스랑 그죠? Na 플러스랑 여기 있는 AG 플러스가 이동을 할 테고 놓치면 안 된다. AG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도 이동한다는 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녀석은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이겠죠? 그럼 누구야? OH 마이너스 여기 있는 OH 마이너스랑 NO3 마이너스가 같이 이동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OH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극쪽으로 이번엔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이게 염기를 확인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릴 건데 밑에 있는 키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 페이지 밑에 키포인트 3개가 있죠. 키포인트 3개에다가 이 실험을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죠. 여기까지 적으시고 너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했다는 건 산을 확인하겠다는 거 플러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했다는 건 염기를 확인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전해질이라는 녀석도 놓치면 안 되는 거. 됐지? 이렇게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거 싹 다 지우고 그 밑에 있는 ABC 포인트에다가 세 문장을 적을 겁니다. 보시죠. 먼저 푸른색 리트머스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뭐를 확인하겠다? 산을 확인하겠다 이겁니다. 산은 H 플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H 플러스 산을 확인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붉은색으로. 근데 무슨 극쪽으로? 마이너스 극이랑 플러스 극을 연결하면 이 H 플러스 때문에 붉은색이 나타나므로 H 플러스가 끌려가는 쪽으로 붉은색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극쪽으로 붉은색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극쪽 다시 써줄게. 마이너스 극쪽으로. 됐고 두 번째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염기, 즉 수산화 이온인 OH-를 확인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전혀 없고요. 얘는 붉은색이었다가 OH-를 만나게 되면 푸른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제 무슨 극쪽으로 되겠어? OH-가 이동하는 쪽으로 푸른색이 되겠지? 그러면 OH-가 무슨 극으로 끌려가? 뭐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겠지? 방금 독실한 신재영을 한 번 더 확인했다. 플러스 극이었는데 이렇게
독실한 신지하고 굉장히 나는 종교의 참 다음에 파트에서 할게 우리가 진화에 대한 얘기라서 종교인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불교인 사람이 있어. 불교 집이 불교다. 왠지 우민이 불교일 것 같은데. 네. 아니야. 어이 염주 어디 갔어? 거기 있네. 뺐네. 부름 찾아오겠다. C 보자. K NO3랑 AG NO3는 뭐다?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물질인 전해질이다. 자, 두 번째 실험은 선생님이 실제 학교에서 실험했던 건데요. 교장 선생님은 끝났어요. 봐봐요. 여기 내가 뭐를 할 거냐면 시험관 하나를 준비합니다. 시험관 하나를 이렇게 준비를 해. 시험관 하나를 준비해라. 시험관 하나를 준비해 놓고 여기다가 뭐를 담을 거냐면 HCl이라는 산을 딱 담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쪽에다가 이 실험관을 딱 잡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친구가 뭐를 넣어주냐면 금속을 하나 넣어줘요. 근데 금속을 내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앞으로 메탈이죠. 금속이 메탈. METAL이잖아, 그지?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얘를 금속 M이라고 놔둘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산과 금속이 만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합니까?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 위로 수소기체가 뿔뿔뿔뿔뿔뿔뿔 날아가겠지. 그러면 수소기체가 날아가지 않게끔 내가 빈 시험관을 위에다가 덮어요. 그럼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렇게 빈 시험관을 위에다가 덮게 됩니다. 오늘 심화 문제 풀이반에서 요 문제를 꼭 볼 겁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요 시험관 안에 뭐가 가득가득하겠어? 수소기체가 가득가득하겠지.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수소기체에다가 뭐를 붙이면 불을 붙이면 무슨 소리가 나면서 터져. 이렇게 퍽 소리가 나면서 터집니다. 여기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딱 잡고 있어. 선생님 준비됐어요?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토치를 딱 켜주거든. 토치를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열어. 그러면 토치를 하고 탁 키면 애들이 팍 소리가 나면 깨르르 하고 좋아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실험인데 내가 못 본 사이에 원래 이 금속을 말이야. 금속을 이만큼 넣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속을 정말 조금 이만큼 넣어줘도 안 돼요. 금속을 진짜 가루만큼 넣어줘야 되거든. 가루만큼. 그래야 안 다쳐. 근데 내가 안 본 사이에 이 금속이 이만한 걸 넣은 거야. 어떤 남자애들이 금속이 이만한 걸 넣은 거야. 나는 몰랐지. 아내가 왠지 좀 뿌였던 것 같아. 수소기체가 좀 뿌였거든요. 안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 저 준비됐어요. 이러는 거야. 개새끼가 그래가지고 야 나 아무것도 모르고 야 불 붙인다 열어. 나 기차니까 이제 열어 탁 켰는데 이게 팡 하고 깨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찢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교장실 불려가지고 나 학생 때 이후로 교장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혼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양조구는 이제 이 수업을 못해요. 그래서 금지됐습니다. 금지. 판도라의 상자에 갇혀버렸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야? 이 금속이 모든 금속이 다 수소기체를 내놓는 것은 아니다. 뭐 5개 안 된다고 그랬잖아. 반응 안 하는 쓰세요. 반응하지 않는 금속 몇 종류? 5종류. 뭐 있어? 구리, 수은, 은, 백금, 금까지는 우리가 잘 써줄게 이거. 백금 그리고 금까지는 얘는 반응을 안 한다. 됐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산과 연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연습할 거 몇 개 좀 줄 테니까 연습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네, 하고 넣습니다. 뒤로 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산연기 연습할 거고 실전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선생님이 좀 보여드릴게. 잘 들어.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려운 내용은 많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봐야 됩니다. 얘들아, 첫 번째 페이지 딱 피고 앞을 볼까요? 뭐야? PT야, PT. 내가 뭐라 그랬네? PT. 플래티넘. 백금. 플래티넘 알지? 플래티넘 알아? 너 플래티넘이? 아니? 플래티넘이? 새끼들 알아? 넘어갑시다. 됐고. 자, 얘들아 봐봐. 암기할 것 써놨자. 암기할 것. 암기해야 좀 편합니다. 보시죠. 산은 무슨 산으로 끝나는 물질들입니다. 쓸게. 염산 써.
질산 HNO3, 황산 H2SO4, 탄산 H2CO3, 아세트산 좀 길죠? CH3COOH. 그리고 어디가 끊어지는지, 어디가 수소기체가 나오는 곳인지 써봐.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얘 두 개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얘도 두 개 나옵니다. 얘는 요 끝에서 하나 나와요. 그죠? 됐어요. 이게 산입니다. 산. 빠르게 씁니다. 할 게 있어요. 밑으로 넘어가면 염기가 나옵니다. 염기는 수산화 머시기로 시작하는 물질을 염기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밑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수산화 나트륨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나트륨 쓰고 뒤에 수산화 이온 붙이면 됩니다. 수산화 칼륨, 칼륨 쓰고 뒤에 수산화 이온 붙이면 됩니다. 칼슘 CA죠. 근데 얘는 OH가 두 개 있어야 돼요. 자, 그럼 OH-는 얘가 떨어져 나올 거고 하나, 얘가 떨어져 나올 거고 하나, 얘가 떨어져 나올 건데 얘는 두 개 떨어져 나오겠지, 그치? 이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뒤에 중앙하는 게 좀 필요해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됐습니다. 쉬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부터가 실전 팁인데 선생님이 두 번째 해놓고 이온의 모형을 가지고 H 플러스 이온과 OH 이온 마이너스 이온을 좀 찾는 방법을 좀 알려주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 두 개만 좀 보세요. 맞나? 왼쪽 그래프. 지금 둘 다 무슨 수용 얘기세요? 산수용 얘기지, 그지? 산수용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수용 얘기면 공통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온이 뭐야? H 플러스가 공통적으로 존재를 해야 돼, 그치? 그러면 현재 동그라미 네모 있고 동그라미 세모 있는데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모양이 뭡니까? 동그라미지. 그러면 동그라미가 뭐다? H 플러스다라는 걸 파악하고 들어가면 돼. 됐어? 그러면 여기가 H 플러스다라고 쓰세요. 여기 H 플러스. 둘 다 H 플러스다. 그 다음 요거 잠깐 볼게요. HA 수용 얘기고 얘는 HB 수용 얘기예요. 그치? HA 수용 얘기랑 HB 수용 얘기 잘 들어라. HA 수용 얘기는 물속에서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로 쪼개질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가 HA 수용 얘기에서 H 플러스 이온이었으면 나머지 남은 하나 네모는 무슨 이온인 거야? A 마이너스 이온이겠죠. 그래서 네모가 A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거고 HB 수용 얘기는 물에 들어갔을 때 H 플러스와 B 마이너스로 쪼개질 건데 현재 여기서도 동그라미가 H 플러스인 걸 알아냈으니 세모가 자동적으로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온의 모형을 가지고 찾아버렸죠. 두 번째 오른쪽 가자고. 얘는 둘 다 무슨 수용 얘기니? 이제 반대로 염기 수용 얘기지. 염기 수용 얘기면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온이 무슨 이온이에요? OH- 수산화 이온이지. 그러면 공통적으로 있는 게 지금 별 모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모양이 OH-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AOH와 BOH를 좀 크게 써서 아마 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쪼개질 거고 B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쪼개질 텐데 여기 남은 게 지금 네모입니다. 그럼 네모가 자연스럽게 A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 남은 게 세모죠. 그럼 세모가 자연스럽게 B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 갈 거냐면 중화반응까지 가요. 이 모형으로 이온을 찾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 다 적어 놓으세요.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 넘어가면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요거 이제 실전 팁 두 번째입니다. 자, 이온의 모형으로 전하량을 찾는 방법입니다. 거기 맨 위에다가 전하량에다가 별표 3개만 해놓으세요. 많이 하라 그러면 어떤 놈이 한 100개 해놔가지고 지우는 거는 비밀이고. 자, 봐봐요. 지금 왼쪽 오른쪽 이 모형을 보니까 가, 나가 둘 다 무슨 수용액이라고 친절하게 적혀져 있어요? 산수용액이라고 친절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있어야 하는 이온이 뭐야? H 플러스인데 누구겠어? 동그라미겠죠? 그러면 동그라미를 쓰세요. H 플러스라고 쓰시면 돼요. H 플러스 H 플러스.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전하량을 찾을 건데 찾는 방법입니다. 잘 들어.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초등학교 다시 가요. 잡아보세요. 보시면 자, 가랑 나를 볼 건데 제발 앞으로 이렇게 전하량을 찾는 거야. 봐봐. 산염기에서 지금 산에서는요 H 플러스 그죠? H 플러스가 누구랑 같이 있냐면 이름 모를 이온과 같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얘네의 개수비가요. 현재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아? 그리고 네모가 음이온이지 얘들아 지금 맞지? 네모가 음이온이지. 그러면 음이온과 H 플러스가 3대 3 즉 약분은 몇 대 몇이야?
1대1 그지? 그러면 얘가 1대1로 존재를 해. 이거 두 개를 바꾸면 전하량이에요. 바꿔도 그대로지 그지? 그러면 H 플러스의 전하량이 1, 음이온의 전하량이 1대1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HA가 전하량이 플러스 1이니까 음이온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간단하죠? 나도 동일합니다. 나는요. 잘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가 H 플러스야. 그러니까 H 플러스랑 요 세모가 이제는 음이온일 텐데 음이온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냐면 2대1입니다. 맞나요? 2대1. 이걸 어떻게 하라고? 거꾸로 뒤집으면 전하량의 B가 나오는 거야.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2의 전하량 B를 가지고 있는 거야. H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이니까 음이온은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을 가져야 1대 2의 전하값이 되겠지. 됐니? 이렇게 모형으로 전하량을 찾는 겁니다. 이게 어려울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도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밑에 있는 거. 선생님이 밑에 있는 거는요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 쓰는 것만 좀 다르게 해볼게요. 봐봐요. 지금 두 개 다 염기 수용액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온이 누구야, 서진아? 옳지. 그러면 동그라미가 OH-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염기 수용액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네모는 이제 이름모를 양이온과 함께 존재하는 거고, 염기 수용액 라에는 이름모를 양이온이 세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와 라를 좀 비교를 하나 해봅시다. 다와 라를 비교해 볼 건데, 다를 보시죠. 다는 현재 양이온과 OH-의 개수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니까 전하의 비율도 1대 1인 겁니다. 그런데 라를 보세요. 라는 이름모를 양이온과 OH-의 개수가 현재 OH-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맞죠? 이름모를 양이온은 3개잖아. 그러니까 1대 2의 비율로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전하의 비율은 몇 대 몇인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그냥 2대 1이라고. 이게 답이라고. 그러면 현재 잘 봐. OH는 마이너스 1의 음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양이온은 플러스면서 1대 2가 되려면 2의 전하량을 띄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전하량을 찾는 게 끝나는 겁니다. 되셨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끝났고요. 뒤에 넘어가면 실험. 우리가 봤던 실험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라고 내가 써놨어. 이거 지워도 되죠? 그리고 보고 필기가 제일 빨라. 그리고 니네들이 필기가 제일 빨라. 필기가 제일 느린 반 아름고. 필기가 제일 느려. 그만큼 꼼꼼하다는 거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니네가 꼼꼼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걔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름고 문제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어렵게 나와가지고. 자, 봅시다. 자, 실을 일반화시키기 보시면, 얘들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산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먼저 이걸 파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푸른색은 붉은색으로 변하겠죠? 왜? H 플러스 때문에. 무슨 극적으로? 마이너스 극적으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염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목적입니다. 얘는 무슨 색으로 변하겠어? 푸른색으로 변하겠죠? 누구 때문에? OH 마이너스 때문에. 무슨 극적으로? 플러스 극적으로. 됐지? 이거를 뒤에 넘어가면 실험이랑 같이 볼 겁니다. 보시죠. 두 가지의 실험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봐봐요. 자, 질산 은을 적신 푸른 색깔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쓰세요. 질산은 A, G, NO3를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푸른 색깔을 써버렸으니까 산을 확인하는 거겠나? 그러면 결과를 보니까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비극적으로, 땡큐, 비극적으로 붉게 변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비극이 오른쪽이잖아, 그지? 야, 지금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안 나타냈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붉은색 쪽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건 얘가 무슨 수용액인지 모르겠으나 푸른색을 사용했고 붉게 변했다는 건 이 피수용액의 액성이 현재 산성이라는 거는 파악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어느 쪽으로? 비극적으로 플러스극이 됐다는 건 H 플러스가 이동해서 그렇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B극이 마이너스, A극이 플러스극이 되면서 빈칸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질산은이라고 하는 전해질도 이동을 한다. 그럼 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H 플러스뿐만 아니라 전해질에 있는 Ag 플러스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웁니다. 됐죠? 다 할 수 있겠지? 파악을 하면 된다. 자, 그럼 밑에는 한번 천천히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오타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봐봐. 지금 이 실이 Q 수용액을 적신 실인데 지금 액성을 P 수용액 물어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Q로만 좀 바꿔줄래? 자, 또 질산은을 적셨어요. 아, 이런 새끼 와라. 질산은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잘 안 써요. 질산은을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염기로 확인하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뭐를? Q 수용액을 적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푸른색으로 변했죠. 근데 무슨 극적으로? A극 쪽으로 푸른색으로 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푸른색이 이렇게 지금 변했다는 얘기지. 염기를 확인하는 거라며 누구 때문에 푸른색으로 변해? OH- 때문에 푸른색으로 변하는데 OH-가 A극 쪽으로 끌려가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극은 무슨 극이 되는 거야? 플러스 극, B극은 마이너스 극, Q 수용액은 OH-에 있으니까 염기성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되셨죠? 이게 실전입니다. 실전. 문제를 보는 너희들의 사고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완자를 풉니다. 완자에 몇 페이지냐면 여기 230페이지를 좀 보세요. 230페이지. 230페이지의 마지막 그 pH라는 게 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결론만 좀 알려드릴게요. 결론만.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 pH라고 하는 건 화1에서 배웁니다. 이거는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일단 문제를 풀려면 해야 돼요. 이 pH가 뭐냐면 P는 소문자고 H는 대문자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쓰면 안 돼. 소대야, 소대. 얘가 뭐냐면 어떤 물 안에, 수용액 안에, 액체 안에 수소 이온이 얼마나 들어있냐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pH예요. 알겠니?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할까봐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써놔. pH는 마이너스에 상용로그 아는 사람? 상용로그 알아? 상용로그에다가 H 플러스의 농도를 곱해버리면 나오는 값이 pH입니다. 알겠니? 이걸 왜 설명하냐면 봐봐요. 결과적으로 얘들아 pH가 7일 때는 무조건 중성이에요. 왜냐? pH는 1에서부터 14까지만 갖고 온 거야. 더 이상의 숫자도 없고 더 이하의 숫자도 없어요. pH를 여기 밑줄 1에서 14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때 pH가 7이면 중성이에요. 염기성도 아니고 산성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pH가 7보다 작잖아. 그러면 산성이 형광펜 대신에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이 됩니다. 얘들아 그러면 문제에서는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줄게 봐봐. 얘들아 지금 너희가 이 로그가 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농도가 뭔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값이 좀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H 플러스가 말이야. H 플러스가 많아지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 값은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겠죠.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엄청 중요한 건데 H 플러스 수가 증가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pH는 줄어드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는 니네가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야 문제를 풀어. 다시 H 플러스의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pH는 줄어드는 거고 반대겠죠. H 플러스가 작아지면 pH 값은 커지는 거야. 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걸 설명을 좀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만 복습을 해보면 지금 여기 있는 증류수 뭐야? 증류수? 증류수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좀 해줄까? 증류수는 pH가 7이에요. 중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왼쪽으로 가니까 65432로 pH 줄어들지. 지금 하수구 세정제부터 위액까지 중에 가장 pH가 작은 게 위액이에요. 가장 산성인 게 위액이다 이런 얘기야.
pH가 제일 작은 게 탄산음료. 달걀 노른자는 또 산성이고 달걀 흰자는 또 염기성이고 비누, 베이킹소다, 하수구 세정제, 가정용 암모니아수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외우면 다 푸는 누구든 다 푸는 문제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갑니다. 그럼 문제 몇 개 보고 마무리합시다. 뒤에요. 몇 페이지냐면 얘들아 몇 페이지냐면 잠깐만요. 232페이지에 4번을 좀 보겠습니다. 4번을 좀 보시죠. 4번. 아니다. 밑으로 1번부터 보자. 1번부터 보세요. 다음은 두 가지 산의 이온화식입니다. 자, 이거 써야죠. 여기가 염산입니다. 그죠? 염산 쓰시고 이 뒤에 여기 질산입니다. 질산. 어쨌든 여기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쪼개질 것이고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통째로 찢어지겠죠? 그러면 기억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H 플러스가 될 겁니다.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어. 기억은 H 플러스가 맞고 기억에 의해 얘들아 얘가 무슨 성?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공통성. 얘가 무슨 성? 얘가 특이성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산의 공통적인 성질, 공통성을 나타내는 건 H 플러스 기억이다. 그지?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얘기지. 니은 맞고 그 다음 디귿 산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른 까닭은 여기 있는 특이성 때문이죠. 음이온 때문이지. 맞는 얘기지. 맞아요. 그래서 기억니은 다 맞습니다. 이것도 보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으로 갑시다. 산과 염기가 이온화되는 식을 옳게 나타내는 것은 그랬어요. 자, 볼게요. 지금 얘가 산입니다. 황산이고요. 수산화 나트륨이고요. 탄산이고요. 수산화 칼슘 아세트산인데 산이니까 얘는 H 플러스 여기로 쪼개지는데 얘가 한 마리 쪼개지면 H 플러스 몇 마리 나온다고 했어? 두 마리가 나와. 그러면 앞에다가 뭐 붙여야 돼? 2 붙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1번은 일단 틀린 거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 볼까? 2번은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쪼개지는데 여기 지금 반대가 됐지. Na 마이너스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3번도 1번이랑 똑같이 H 플러스가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앞에 2가 붙여야 되잖아. 맞네. 답 3번이겠어. 4번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4번 볼게요. 얘 수산화 칼슘입니다. 칼슘은 2 플러스가 될 거고요. 뒤에 있는 OH는 마이너스로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왜 틀렸어? OH 뒤에 앞에 2가 붙어야죠. 5번 이거 완전 이상하죠? 아세트산이니까 얘는 어디가? 뒤에 있는 H가 플러스로 떨어져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잘못 쪼개졌죠? 그래서 4번도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 어디를 볼 거냐면 6번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은 산 HA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산입니다. 너희가 먼저 무조건 작업해야 되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여기다가 플러스 쓰고 A 마이너스 쓰겠니? 해야 돼서 그래요. 그럼 봐봐. 지금 초록 색깔, 선생님 그 화면상으로 초록 색깔이 기억이고 빨간 색깔이 A 마이너스니까 기억이 뭐겠어? H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기억, 전기 전도선이 있겠죠. 얘는 산수연일이니까 금속 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 맞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안 나온다고. 뭐로 나온다고? 금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자 디귿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는 여기까지 맞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는 게 산이잖아, 그지? 그런데 뭐 때문에? H 플러스 때문이죠. 그러니까 디귿이 맞습니다. 다 맞네요. 넘어갑니다. 어려운 문제 풀어볼게요. 자, 7번 봅시다. 7번은 니네가 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1번입니다. 11번. 그런 ABCD 수용액에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색변합니다. 지시약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 우리가 그럼 지시약을 한번 써봐야 되는데요. 옆에다가 따라 쓰세요. 남분은 없습니다. 3개씩 끊어. 하나, 둘, 셋. 겹쳐서 3개씩 끊어. 겹쳐서 3개씩 끊어. 맨 앞에가 페로프탈레이드 지시약 색깔 변화. 두 번째가 메트로엔지, 세 번째가 BTB라고 했지, 그지?
그럼 여기서 페르프탈레인은 여기가 산, 이게 중성일 때, 이게 염기성일 때, 메틸오렌즈는 여기가 산, 여기가 중성, 여기가 염기성일 때, 얘는 여기가 산, 여기가 중성, 여기가 염기성일 때인데 교과서마다요. 잘 들어라. 중요한 얘기 할 거야. 교과서마다 이 주황색을 노란색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지금 이 문제는 노란색으로 볼 겁니다. 무문빨주노 초파 외워도 되고요. 무문빨 노노 초파라고 외워도 되는데 학교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세요. 노란색이랑 주황색을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실제로 색깔. 자, 그러면 11번 보자. A 수역에 보세요. 지금 페르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으니까 무색이야. 그러면 지금 A는 산성이나 중성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지금 메틸오렌지는 색깔이 안 나왔고 BTB가 노란색이죠. A 수용액에 BTB를 떨어뜨렸는데 BTB에서 노란색인 거 무슨 성이라는 얘기입니까? 산성. 그래요. 그럼 A 수용액이 산성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시약입니다. 자, B. 페르프탈레인이 빨간색이잖아. 내가 외우라고 했었지? 이 부분만 좀 특별하게 외워달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이 부분만. 페르프탈레인이 빨간색인 경우는 염기성이 밖에 없죠. 그 B는 염기성이 됩니다. 자, D를 봐. C 말고 D 봐. C 말고 D. C 말고 D 보세요. 지금 BTB 용액이 노란색이 됐다는 건 D도 산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C는 별표 표시 하나 해놓고 이거는 너희들이 잘 구분을 못해서요. 선생님이 별표 표시 해놨고요. 자, 보세요. 지금 C 수용액이 페르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무슨 색깔이야? 무색이지. 그러면 산성과 중성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C가. 그 상황에서 메틸오렌지가 무슨 색입니까? 메틸오렌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지. 어쨌든 메틸오렌지에서 산성은 아니란 얘기죠. 맞니? 그럼 누구야? 산성과 중성 둘 중에 하나 했으니까 산성이 아니면 중성인가? 중성. 지금은 메틸오렌지에서 중성일 때 색깔은 주황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성이 됩니다. 두 개의 지시약을 한꺼번에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확인하셔야 돼.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기억 가는 노란 체크해볼까? 산수용액이니까 메틸오렌지에서 산수용액이니까 메틸오렌지에서 무슨 색깔? 빨간 색깔이 나타나야 돼. 그럼 여기가 빨간 색깔이어야 돼. 빨간 색깔. 그냥 노란색이라네. 에이, 쿨하죠. 닌 비수용액에는 염기죠. 염기니까 OH-가 있어야 돼요. 맞고 마그네슘 조각, 즉 금속을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여기서 말하는 기체는 수소 H2겠죠.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수용액은 산이면 되잖아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죠. A랑 T. 그러니까 D것은 틀리게 되고 니은만 답이 된다. 넘어갑니다.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어디로 볼 거냐면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뒤에 몇 페이지냐면 235페이지에 3번을 좀 볼게요. 3번. 그러면 묽은 염산과 지금 일어나나? 그러면 묽은 염산 50ml가 들어있는 비커에 꼬집어제. 그러면 꼬집어. 다친데 꼬집어. 다친데 더 다치게. 그러면 묽은 염산 50ml가 들어있는 비커에 염산 동그라미 치고 마그네슘 조각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산과 금속의 반응이니까 무슨 기체가 날아가겠니? 수소 기체가 날아가겠죠. 자, 선생님 여기다가 그림 그릴 건데 잘 봐 얘들아. 부탁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한 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고 이걸 일반화 시켜줄게. 세 문장으로. 알겠죠? 보세요. 따라 그려. 현재 염산이 여기에 H+랑 Cl-로 가득가득 존재하겠죠. H+랑 Cl-로 가득가득 존재할 겁니다. 그 수용액에다가 뭐를 넣어요? 마그네슘 조각을 팡 하고 넣어버립니다. 근데 잘 보시죠. 마그네슘은 한쪽 면에서 녹아서 나오겠죠. 뭐로? 마그네슘 2+로 녹아져서 나온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전자를 몇 개 두고 나온다? 2개 두고 나온다. 하나, 둘. 그러면 이 전자를 누가 먹는다? 수소이온이 먹을 건데 수소이온은 하나밖에 못 먹는 녀석이잖아. 전자를. 근데 하나가 남았잖아. 그럼 몇 개? 2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치?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나머지 남은 하나도 처먹하고 어떻게 수소기체로 날아가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문제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일반화를 좀 시켜줄게. 봐봐. 첫 번째. 지금 뭐냐면 금속이랑 산이 만났을 때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세 가지를 내가 일반화 시켜주겠다 이거야. 첫 번째.
시간이 흐를수록 H 플러스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죠? 왜? 원래는 H 플러스가 많았다가 마그네슘 양이온으로 바뀌면서 이제 얘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수소기체로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H 플러스 수는 줄어들 거야. 그럼 pH는 어떻게 돼? 안 되지. 커져야 돼. 이게 첫 번째 1번아. 자, 그 다음에 들어간 금속 보이세요? 들어간 금속. 산수용액에 들어간 금속은 시간이 지나면 금속 양이온으로 변해버려요. 잘 적어라. 계속 나온다 이거. 오늘 심화 문제 풀이반에서 이것도 계속 할 겁니다. 금속이 시간이 지나면 금속 양이온이 됩니다. 세 번째, 얘들아 산성이든 중성이든 염기성이든 모두 전류는 흘러요. 누가 세게 흐르냐 약하게 흐르냐만 있는 겁니다.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래. X 표시치고 틀린 거 한번 골라보자. 지금 얘를 봐봐. 그래프를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마그네슘 2 플러스 금속 양이온 수가 늘어나죠. 왜? 시간이 지나면 금속이 금속 양이온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 국물 안에는 수소 이온이 줄어들면서 마그네슘 2 플러스 금속 양이온이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점점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많아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라는 지점부터는 마그네슘 2 플러스가 줄어들지도 증가하지도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왜 안 일어날까 생각해봐.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봐봐. 원래는 두 개인데요. 여기 수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 국물 안에 있던 수소이온이 다 사라져서 더 이상 반응할 물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됐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잘 들어라. 마지막이다. 이 중간에를 싹 끊어봐. 그러면 이 중간에를 끊었을 때 왼쪽 지점은 중간을 기점으로 왼쪽은 아직 H 플러스가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왜냐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니까. 반응이 일어나면 오른쪽은요 더 이상 H 플러스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할 수가 있어요. 나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 지점은 무슨 성이고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산성이고 오른쪽은 H 플러스도 없잖아. OH 마이너스는 원래도 없었고 그럼 무슨 성? 염기성도 아니고 중성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 1번 가수용액의 액성은 산성이다. 네, 가는 나를 기점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산성이 맞죠. 2번 가와 나의 수용액에서 전체 양이온 수는 같다고 했는데요. 잠깐 앞에 볼게요. 자 얘들아 원래는 이 마그네슘 2 플러스가 있었어 없었어? 원래는 없었죠. 원래는 얘가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지. 2개 나가고 얘가 하나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양이온이 몇 개 있었고 처음에 2개 있었다가 나중에 몇 개밖에 없는 거야. 1개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온의 수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같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단 2번이 되는 거예요. 2, 3, 4, 5번도 마저 봅시다. 3번 마지막에 집중 닦아 가자. 나 수용액의 pH는 나는 시간이 흐른 다음이죠. 가보다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줄어드니까 pH는 커져야지. 그러니까 가보다 시간이 더 흐른 나일 때의 pH가 큰 게 맞아요. 3번도 될 수가 없죠. 4번 다수용액에는 페르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도 색깔 변화가 없다. 왜? 다는 무슨 성이야? 중성이지. 페르프탈레인은 중성에서 무슨 색이야? 무색이니까 다시 오면 페르프탈레인 떨어뜨려도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맞고요. 5번 가나다 수용액에서는 모두 전류가 흐른다. 가, 산, 나, 중성, 가, 중성. 산염기 중성 어디는 전류가 흘러야 된다고 그랬지. 그지? 답이 이렇게 2번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시간에 중화 반응을 할 건데요. 중화 반응이 좀 빡셉니다. 2주를 좀 투자를 할 거예요. 2주. 다음 주에 하는 거 보고 2주를 투자를 할 겁니다. 그거 하고 이제 진화 뭐 지질 수 있고 넘어가고 고생했습니다. 지은이랑 효준이랑 쌤한테 번호 좀 주고 가고. 무광스